이번 영상에서는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를 다뤄보고요. 그리고 회계라는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은 기업이겠죠. 근데 이제 기업과 회사와 관련된 부분을 좀 비교하거나 차이점들을 살펴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이나 회사가 다양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 정보를 누군가는 이용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회계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한 개씩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해요. 회계를 이제 어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회계가 가지고 있는 회계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보가 있겠죠. 근데 그 정보를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이용하느냐 또는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무언가 경제적으로 효익을 창출해 낼 것이냐는 너무나 다양하지 않을까요? 정보 이용자들이 딱 어떤 한 사람, 한 부류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들인가도 좀 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회계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보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돈 아닐까요? 돈? 다 돈 가지고 노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정보, 그 재무적인 정보가 결국 돈이잖아요. 기업 실체와 관련된 재무적인 정보를 그러면 여러분 기업이 다양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얼마를 남겼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으며 결국은 얼마 정도의 돈이 현재 이 기업 수중에 들고 있는지를 누군가는 측정하고 식별하고 어떤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무적인 정보를 식별도 하고 측정도 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어떠한 과정,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되겠죠. 어카운팅이라고 부르듯이 그런 모든 과정을 회계라고 부르는데 누구에게 보여주냐? 그 기업이 보여주는 재무적인 정보에 관심이 꽤 많은 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들, 그 정보를 이용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좀 보려고 해요. 영상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내용들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업 실체 경제적인 활동에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우리 기업에 돈 좀 대주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벌면 배당 좀 드리죠. 배당금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인이 돼주세요. 그들을 우리는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 주주라고 부르죠. 두 번째, 배당은 필요 없고 외부에서 이 기업의 정보를 이용해서 무언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두 번째 부류 중에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나는 너네 회사의 주인이 되고는 싶지 않아. 돈 빌려줄 테니까 나에게 갚아. 대신 이자 줘. 이자를 기대하고 돈을 투자하는 자들을 우리는 채권자라고 불러요. 그럼 채권자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배당금? 아니겠죠. 채권자가 기대하는 건 이자예요, 이자. 그리고 원금도 돌려받겠죠. 그럼 주주는 배당금만 받고 원금 못 받나요? 못 받죠. 주식을 빼지 않는 한. 주주는 그 기업에 뭐가 되는 거냐면 주인이 되는 거고 그 기업의 한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채권자는 그 기업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에 돈을 대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고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이자로 돈을 벌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투자자라고 부르는데 투자하는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주인으로서 투자할 것이냐, 채권자로서 투자할 것이냐, 기대하는 수익이 다르다는 것도 큰 차이가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죠. 사실은 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큰 범위는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죠. 경영자가 그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은 자들로부터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잖아요. 경영의 결과가 좋아야 CEO의 입장에서는 월급 많이 받아가겠죠. 자기가 경영 효과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주주총회 열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선임한 CEO 그지 같다.
잘라버리자 이런 의사결정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자도 이 기업이 보여주는 결국은 정보에 매우 큰 관심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어떤 종업원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종업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얼마를 벌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효익을 창출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 전반에서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기업의 건물을 보나요? 아, 무슨 건물을 봐요. 결국은 돈을 보겠지. 나에게 이 정도의 가치 창출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냐는 결국은 그 기업의 정보를 봐야 되는데 경영자 아니라 이 종업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일만 미친 듯이 하고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할 건지 잘 나갈 건지에 대한 관심도 없거나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요즘에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종업원도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국가도 중요하죠. 국가는 왜 중요하냐? 이 기업이 돈 벌었냐? 그러면 세금 내야지. 세금 잘 내는지 확인하려면 그 기업이 보여주는 정보에 지대한 관심이 높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회계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과정이 회계인데 그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으면 외부의 다양한 사람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거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망하게 되겠죠. 분식회계 들어보셨죠? 기업이 회계 처리를 분식한 거죠. 화장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괜찮은 기업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기업이 순식간에 망해버려. 그러면 주식 종이 쪼가리 되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주식은 잘못되면 그냥 같이 죽는 거니까 휴지 조각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회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들, 외부 정보, 이 정보 이용자들을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이라고도 불러요. 그 기업의 정보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활동, 자신들의 목적은 아주 다양하고 그런 다양한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런 여러 사람,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이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족시켜주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공해주는 모든 과정을 회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회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회계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길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회계가 뭡니까? 라고 짤막하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단순하게 기업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죠? 말로 말하나요? 어떻게 말로 말해요? 그래서 어떤 완벽한 어떤 표딱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그 회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회계가 뭡니까? 특히 재무회계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하면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목적이 재무제표 안에 다 있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재무제표가 뭔지 모르면 그걸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회계가 뭡니까? 물어보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라는 말 하나로 회계를 정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기업이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업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말하는 단어와 회사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기업은요. 경제적인 단위인데 어떤 재화나 뭐 서비스 같은 건 여러분 제가 하는 것도 교육 서비스 막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 서비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화는 뭐 형체가 있을 수도 있고 형체가 없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가치가 있는 걸 파는 거고 서비스는 제공하는 거죠. 뭐 물류 서비스가 다 이런 서비스죠. 이런 것들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여러 가지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어떤 단위를 기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삼성전자, 그러면 기업이죠. 근데 삼성전자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사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과 회사는 같은 거냐? 조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기업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하는 조직적인 경제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하는 기업은 영리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들도 기업. 근데 비영리도 기업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조직적으로 경제적인 단위를 거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영리도 기업이에요. 또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조그만 반찬 가게를 해요. 아버지가 법인 사업자겠어요? 개인 사업자겠어요? 개인 사업자겠죠?
법인사업자 안 하죠. 개인들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요. 그들도 조그만 개인 기업 하는 거잖아요. 개인은요, 개인 회사라고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인데 그냥 기업 하나 하는 거야. 기업, 그냥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법인이면서 기업이죠. 자, 기업이라는 건 영리든 비영리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다 뭉뚱그려서 기업이라는 범주 안에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서 회사는 누굽니까? 그러면 회사는 이 중에 구체적으로 영리 목적이면서 법인인 경우를 우리는 그 중에 회사라는 이름으로 회사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과 회사 중에 무엇이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까? 그러면 기업. 회사는 그 중에 개인은 회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법인만 쓴다. 비영리도 회사라고 하지 않는다. 영리만 회사라고 한다.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개인 기업을 물어봅니까? 법인 기업을 물어봅니까? 개인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어려운 회계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개인 기업은요,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대충대충 해도 돼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개인 기업을 하고 있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나요? 한 명도 없을걸요? 그냥 우리 아빠가 반찬 가게 해요. 내가 나예요. 내 기업이 곧 나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집에 돈을 가져가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을 리가 없죠. 나에게 투자한 외부 정보 이용자? 주주? 다시 재무제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들은 무슨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개인은 회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저 넓은 개념의 어떤 조직적인 경제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법인의 입장에서 두 번째, 비영리 기업 회계 처리 제대로 하나요? 아니요. 대충, 정말 대충. 그래서 오히려 비리가 많죠. 비리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충 하니까. 아무도 외부에서 이 눈을 부릅뜨고 관리하지 않으니까. 근데 영리는 그렇지 않죠. 눈을 부릅뜨고 관리하죠. 특히 주식회사. 그래서 영리면서 법인일 때 우리는 회사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어느 입장의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보느냐. 대체적으로는 회사죠. 정확하게 말하면 주주가 이 회사의 주인인 주식회사를 중점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개인 취급 안 해요. 비영리 시험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영리면서 법인. 왜 이런 걸 구분하냐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내가 어느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비영리 갈 건데 미친 듯이 난 영리를 안 갈 거야. 영리가 싫어. 그러면 회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들어가서 영수증만 잘 체크하고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관리하시면 회계 처리 끝납니다.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아빠 회사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꽤 법적인 어떤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 설립한 기업에서 뭔가 회계라고 하는 업무를 탄탄하게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어떤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서 기업을 좀 분류해 볼게요. 기업은요, 규모를 가지고 분류하면 큰 기업, 그러면 대기업. 대기업보다 좀 작아. 그럼 뭐 중소기업. 정말 영세, 그럼 영세기업.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출자를 어떻게 받았느냐. 공익단체로부터 어떤 공공기업으로서 어떤 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출자 받았느냐. 아니면 사기업이냐. 사기업이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말하겠죠. 아니면 출자를 공동으로 했느냐. 업종이 뭐냐. 광업을 하고 있느냐. 땅 파가지고 광물을 채굴 하느냐. 어민들이 어업을 가지고 하느냐. 어업을 내 업종이냐. 아니면 금융업이냐. 보험을 가지고 업을 하느냐, 아니면 상기업이냐,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공기업 들어가면 뭐 공기업과 관련된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은 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라고 하는 전제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상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요 세 개가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업의 업종이거든요. 근데 상기업은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업은 다이소 같은데. 다이소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모든 물건이 다이소가 만들었게요. 다이소가 안 만들었게요. 안 만들었어요. 다이소는요. 사서 팔아요. 그래서 다이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이름은 다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상품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품목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어야 다이소가 물건을 팔지 않나? 그러면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조업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제조업이죠. 여러분 삼성전자 제품은 제품이라고 부르잖아. 제조된 품목이죠.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만든 품목을 제품이라고 부르지만 다이소는 똑같이 품인데 제품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다이소는 만들어낸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이소가 하는 회계 처리와 삼성전자가 하는 회계 처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어보면 너무 다르죠. 너무너무 다르죠. 어떻게 다르나요? 제조업이 어렵죠. 상기업은 쉬워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요즘에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쿠팡에서 브랜드화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던데 그 전에 쿠팡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80% 상당의 물건은 제품을 만든 회사가 제품을 만들었을 거고 그 만든 물건을 쿠팡이라는 물류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죠. 쿠팡 없이 살 수 있나? 요즘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쿠팡에서 2개를 샀거든요. 근데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월정액만 내면 뭐 운송비 안 내고 택배비 안 내고 공짜로 다 로켓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밖에 한 발자국 나가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은 정말 집 앞에까지 다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편리해서 쿠팡 없는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자, 근데 쿠팡이 하는 일이 뭐죠? 쿠팡이 직접 만드는 걸 버리고 얘기하면 쿠팡은 누군가가 만든 걸 대신 사서 판다기보다 중간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줘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운송업체 같은 거죠. 근데 지금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있고요. 그럼 이런 회사는 뭡니까? 상기업이요? 사서 팔고 안 팔리면 재고를 쿠팡에 떠하나? 그런 제도 아니면 상기업 아니죠. 직접 만든 거 없죠. 이런 기업들을 서비스업이라고 부르죠. 요즘에 서비스업이 각광받잖아요. 그럼 서비스업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될까요? 제조업이 잘 돼야죠. 제조업이 잘 돼야 상기업도 잘 되겠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조업이 요즘에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뭐 그렇다는데. 여튼 그러니까 업종마다 회계 처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제일 어렵나요? 그러면 얘가 제일 어렵죠.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 원가를 구하는 단계부터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원가 계산해서 원가와 실제로 얼마에 팔았느냐를 비교해서 얼마를 남겼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게 이제 원가 회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법에 의한 제도 중에서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등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어떤 회사를 기본으로 많이 시험 봐요? 주식회사. 이 기업의 주인이 주주일 때. 이 기업의 주인이 이 회사의 유한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뭐 회계사들이 모여 있는 유한회사거나 그렇지 않은 기업이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9시에 딱 시장이 열리면 어떤 기업의 주식이 마음에 든다, 관심이 든다. 그러면 사요. 10,000원 주고 사. 그랬다가 뭐 내일 팔 수도 있고 내일 모레 팔 수도 있고 오늘 뭐 장 마감하기 전에 팔 수도 있고 샀다가 팔아. 뭐를? 주식을. 주식을 샀다 팔아가지고 어떤 이익을 내.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내가 샀다는 얘기는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나 들어와서 사고 팔 수가 있잖아. 자, 이러한 기업들은 상장 기업. 근데 어떠한 기업의 주식을 살 수가 없네. 상장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기업들은 비상장 기업.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상장 기업도 시험 보고 비상장 기업도 시험 보고. 근데 대체적으로 전산 뭐 이쪽 관련된 시험들은 상장 기업까지 공부하려면 범위가 꽤 넓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기업의 수준에서 이 자격증 시험을 출제하고 이 문제를 구성하냐면 비상장 기업 수준으로 많이 문제를 내고요. 그 다음에 법인격이 있나요? 그러면 법인이고요. 법인격이 없나요? 그러면 개인이고요. 개인은 자기 주민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설립해서 기업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격을 설립해서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법인이죠.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법인격이 있는 비상장 기업을 시험 본다.
그리고 마지막 영리성이 있나요? 영리성이 없나요? 없으면 비영리, 있으면 영리.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건 무조건 영리. 그럼 이 중에 저는 뭐 어떤 그 실무자들이 필요한 뭐 어떤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한다기보다 구체적으로 타겟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자격증 취득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그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자격증은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구분을 좀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아니에요. 어느 기업이냐? 기본적인 기업은 중소기업이고요. 두 번째, 사기업입니다. 공기업 아니고요. 그리고 상기업이거나 제조기업을 두 가지 같이 하거나 가끔씩 서비스도 같이 나와요. 이 세 개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알면 자동으로 세트로 알 수 있고요. 법제도에 의한 기업은 무조건 주식회사가 시험에 출제되고요. 상장 여부 중에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시험 보는 경우가 자격증에 많습니다. 이 해당되는 그 세무회계 자격증에 법인격은요. 법인도 있고요. 개인도 가끔 있어요. 근데 개인 기업은요. 어느 시험에 등장하냐면 정말 급수가 낮을 때, 제일 낮을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산 회계 중에 1급 가기 전에 2급 자격증, 제일 쉬운 자격증. 이 자격증이 개인 기업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법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영리는 취급 안 해요. 다 영리 기업만 취급해요. 여러분이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이 자격증은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느냐가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회계에서 다루는 모든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조달하고 있는 대상이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서 주식회사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주식회사는 주주가 본인이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주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유한 한도가 있어요. 주식회사는 다른 형태의 기업에 비해서 소유권의 양도가 자유롭다. 주주가 그렇잖아. 주주가 주식을 샀어. 영원히 꼭 들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는 기업은 자본 조달이 대규모가 가능하다. 주식을 발행하면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주주들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주는 순간 자금이 조달되겠죠. 마지막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전문 경영인 CEO라고 부르죠. 영입을 해서 기업의 경영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주가 있고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주예요. 돈줄 댄 사람이 주인이죠. 근데 이 주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은 경영에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 전문인인 CEO를 아주 능력 있는 CEO를 발탁해서 이 기업을 경영하게 하고 경영을 잘했으면 주총을 열었을 때 연봉 올려주고 못했으면 잘라버리고 하는 거죠. 위탁이 가능하다.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이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요. 우리 아빠가 우리 회사인 거예요. 내 돈을 내가 가져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기업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정보를 이용하는 자 둘 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굽니까? 회사죠, 회사. 근데 회사는 회계 정보 이용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항상 경영자. 이런 게 여러분 시험에 나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웃기지만 회계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에 해당하는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는 뭐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 이사님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기업에서 정보를 제공한 결과물에 모든 책임은 누가 이겠습니까? CEO에게 있다. 그래서 공시하고자 하는 그 의무가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으면 이 법률에 의해서 이제 외감법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자본시장 법률에 의한 자본시장법 법에 의해서 강제되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여러분이 분식회계했을 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서 경영자 재량에 맡기면 과소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실패를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경영자들은 의도적으로 회계가 결과물이 나왔는데 1년이라는 결과 동안 상당히 이 회계와 관련된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경영자가 연봉을 많이 받고 잘리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의도적으로 회계 정보를 허위 조작하겠죠. 그래서 주가를 조작해. 결국 얘네들이 하는 거지 뭐. 주가를 조작하거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만들어. 드디어 이제 분식회계라고 하는
이 실제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회계정보 이용자, 제공자들은 반대로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누굽니까? 외부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고 내부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는 자들도 있다. 아, 그렇구나. 내부 정보 이용자가 뭐냐. 그런 것들을 좀 볼 건데 결국은 그 기업의 정보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지. 아, understand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알아듣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해 득실을 따진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그림인데 내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경영자들이 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종업원도 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회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회계가 분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회계 분류를 이제 재무회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경영자에게 필요로 하는 회계 분류를 원가 관리 회계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경영자는 뭐 어떤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나쁜 의도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경영자가 회계 정보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이 A라는 제품을 만들 때까지 들어간 원가가 100인데 얼마에 팔면 우리 회사에 이익이 날 것인가. 다시 판매가를 움직이지 않으면 원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해서 우리 회사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회계를 원가 회계라고 불러요. 이런 회계는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CEO가 할 회계 별도의 분야인 거야. 그래서 이런 회계를 이제 별도로 관리 회계라고 부르게 되고요. 신제품 개발, 뭐 설비 자산, 뭐 종업원 인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해당되는 영상들은 그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이제 이용할 건데 투자자들은 이 투자자들은 크게 주주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개인 기업의 업주도 될 수가 있어요. 잠재적으로 투자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화면 딱 스탑 해놓고요. 자, 채권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단, 둘 다 회계 정보는 당연히 관심 많은데 주주인자들이 관심을 갖는 방식과 어떤 포커스와 채권자가 관심을 갖는 포커스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금을 기대할 것이냐 아니 나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받는 것을 기대할 것이냐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어떤 규제도 해야 되고 회계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죠. 금감원을 통해서 감독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소득이라는 형태로 다시 세무 조정을 할 거고 그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는지에 대한 과정의 첫 번째 정보 산출은 회계거든요. 회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소득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럼 세금이 안 나오겠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관심이 많죠. 요즘에 기업들이 소비자 눈치 많이 보잖아요. 노동조합들도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설립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 인상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요. 소비자들이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냐, 비도덕적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에 뭐 더 이상 사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떤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를 좀 다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계를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누가 회계를 필요로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기업인데 기업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주식회사. 우리가 공부하는 이 회계라고 하는 게 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공부하고 이걸 공부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한 게 아닙니까? 내가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회사에 가고 싶어요. 회사에 왜 가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서. 돈을 어떻게 버냐가 중요하죠. 영업을 뛰어서 돈을 벌 것이냐. 디자인을 해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개발자로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것이냐. 다양한데 이 어떤 영상을 통해서 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 회사에 회계 업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 업무를 할 때 내가 어떠한 기업에 들어가서 회계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내가 공부하는 자격증이며 나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기 위한 어디까지 범위의 공부를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회계와 관련된 공부의 난이도가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